네, 강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머티 주말에 한번 볼 텐데요. 일단 금요일 날 1.3%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시세를 좀 냈죠. 한 17% 정도 강세를 보였는데 제가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1.8% 정도 하락했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시간에 좀 빠진 거는 있죠. 근데 일단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2월 7일 전후로 보셔야 되고 2월 7일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간상으로도 조정이 끝날 때가 왔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이 완전히 박살나고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에코프로 BM의 지금 시가총액은 20조입니다. 이걸 밸류에이션 계산을 해서 지금 실적 얼마인데 시가총액이 20조야. 이거 말이 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완전히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시장의 평가를 믿자. 시장의 평가는 뭐예요? 7월 달에 발생했었던 58만 원이 고점이고요. 그리고 60%, 70%씩 빠져서 18만 원까지 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중바닥을 형성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요. 올라가는 주식은 무조건 다 비싸요. 그렇죠? 올라가는 주식 중에 싼 주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책에서 배우는 뭐 밸류에이션 어떻고 이딴 소리 있죠. 이딴 소리는 그냥 헛소리라고 다들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요.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고 그런 부분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2020년, 21년 그리고 23년도에 에코프로 그룹주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아실 겁니다. 20년과 21년도에 15배 그리고 23년도에 15배. 그래서 에코프로 기준에서 150만 원,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58만 원, 거의 한 60만 원까지 갔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상장 시점의 기준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한 4배에서 5배 정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4만 원에서 24만 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한 5배 전후로 주가가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게 실적이 그만큼 좋아졌느냐? 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좋아진 건 아닙니다.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에코프로 BM의 실적 한번 보면 실제로요. 2020년도부터 쭉 봐서 22년도 4천억이라고 잡고 2년 동안 얼마나 좋아졌죠? 8배 좋아졌습니다. 엄청나게 실적 성장이 나왔지만 주가는 몇 배 올랐어요? 에코프로 만 원에서부터 150만 원까지. 그쵸? 몇 배 오른 겁니까 이거? 계산도 안 되네 이거. 그쵸? 1500%에 15,000% 올랐어. 150배. 그쵸? 150배. 그쵸? 150%가 아니라 150배입니다. 150배. 그만큼 많이 올랐다. 그러면 주가는 뭐 한다는 겁니까? 실적보다 주가 상승이 가파르다. 그러면 올라가는 주식은 비쌀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구간을 공략하자. 그 첫 번째 구간은 뭐라는 소리입니까? 신고가 종목이다.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중에서 뭘 해야 돼요? 신고가 종목을 매매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근데 가격을 확인하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에코프로 BM을 철저하게 파악을 하자. 그쵸? 왜?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의 50% 기준에서 매매를 해야 되니까 지금 다른 쪽으로 시장에 눈이 쏠려 있어요. 뭐 2월 달에 발표하는 뭐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뭐 PBR 저평가 가치주를 기존에 받을 수 있는 평가치까지 받자. 그래서 대장주를 보잖아요. 그럼 뭐 기아차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애초에 이런 종목도 12월 달에 뭘 만들었어요? 신고가 만들었다. 근데 23년도 확정치가 나왔고요. 22년도 기준에서 PBR이 0.6배입니다. 자, 자산 가치를 보면 알겠죠? 자산 총계를 보면 81조입니다. 근데 시가총액 얼마예요? 48조. 추가적으로 상승할 폭 얼마예요? 한 30조 정도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폭은 100% 정도 된다. 그래야 PBR 1배가 된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로 뭘 해야 돼요? 공략할 수 있는 타점을 찾자. 타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요 내용을 에코프로 머티에다가 그대로 적용시켜서 보면 단순히 싸게 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한 보유 기간을 낮출 수 있는 가격대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쵸? 기아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애초에 우리가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이 구간을 다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6개월 만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서 파니까 더 올라가요. 고가에 또 물려. 이런 상황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보유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도 못 합니다. 10월 달에 시장 안 좋아, 시장 안 좋아 이러다 보면 주가가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도주가 되는 건 먼저 신고가를 만든 종목이다. 그리고 나서 호재가 터지니까 먼저 올라간다. 어떤 종목이 신고가 종목이. 그러면 지금도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2차 전지 매매를 해야 될 때는 애초에 신고가를 가장 나중에 달성한 종목이 그게 주도주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가격대를 찾고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기간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지금 뭘 해야 된다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하자. 근데 그 기간 최종 기한이 언제예요? 그룹주의 실적에 나오는 2월 7일이라는 거고 2월 7일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악재가 나올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전기차 시대 안에 그냥 내연기관 쭉 갈 거야. 이 내용이 나오면 돼요. 근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유 기간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가격대를 잘 잡자. 근데 신고가 구간의 가격대를, 그쵸?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밖에 2차 전지 중에서는 할 종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이 신고가 종목을 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 종목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갈게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지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자, 특이사항 보면 코세스 시장가 매수 8시 53분 장시작 전, 그쵸? 8시 53분이면 장시작 전이죠. 장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해라. 시가 체결 시키라는 거죠. 2월 2일 날 코세스 코리아 FT, 그쵸? 두 종목 진행됐고요. 거기서 코세스 먼저 보면 보세요. 어떻습니까? 15% 며칠 동안 하나 둘 이틀 동안, 그쵸? 언제? 1월 달에 시장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몇 프로 수익 냈어요? 15% 수익, 그쵸? 그리고 하락하니까 또 삽니다. 왜? 눌림목 구간, 그쵸? 여기는 뭐 돌파 구간, 그쵸? 올려봐도 마찬가지예요. 다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가 이뤄졌다는 걸 볼 수 있고 2월 1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비트컴퓨터 8시 52분 시장가 매수, 에브리봇 시장가 매수 8시 53분 다 장시작 전이고 어떤 종목이냐? 자, 보세요. 비트컴퓨터 하루에 7% 수익 끝. 그쵸?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에 있고요. 분봉으로 돌려서 보면 7%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수, 매도 끝입니다. 딱 55분 걸렸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떨어졌죠. 아까 전에 제가 코세스 또 샀죠. 그쵸? 코세스 또 샀을 때 뭘 보여드렸습니까? 매수하는 거 보여드렸죠. 다음 주가 또 타점이 온다. 주식시장에서 타점을 공략했을 때 내가 보유기간을 낮출 수 있고 보유기간을 낮추면 낮출수록 심리는 안정되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매매가 지속적으로 했을 때 이런 수익이 터집니다. HLB 며칠 걸렸습니까? 하나, 둘, 셋, 넷, 4일 걸렸죠? 몇 프로? 31.9%. 그쵸?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 1월 달에 시장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쵸? 돌파하자마자 공략해서 21.17%. 며칠 걸렸죠? 하나, 둘, 셋, 넷, 4일 걸렸습니다. 모든 종목이 2주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지 못하면 내가 매매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소통방으로 들어와서 배우세요. 그쵸? 그리고 제가 매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는지까지 2월 달에 강의합니다. 그래서 매매할 때 막 손절하고 있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입장하시고요. 입장은 무료로 진행을 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쵸? 채널 성장하면 제가 광고비 좀 받아요. 광고비 좀 받으면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월 달에 제가 강의한다 그랬죠? 여기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여기 신고가 검색기. 자, 어버브 반도체, HLB 이런 종목을 매매할 수 있으려면 검색기로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되고 등록해놓고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와서 보면 내용 간단합니다. 왜 해요? 신고가니까. 신고가는 왜 해요? 선반영하니까. 그쵸? 선반영하는 기준이 뭐예요? 미래가치를 반영하니까. 그쵸? 미래가치는 뭐예요? 지금 나빠야 된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주 전체 2월 7일날 실적 나옵니다. 실적이 어떨 것 같아요? 나쁩니다.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리튬 가격으로. 증거가 뭐예요? LNF 실적을 보면 2,800억 적자가 떴다. 그쵸? 근데 최악의 상황이 뭐였어요? 테슬라 실적. 그것까지 다 지냈다. 하나가 남아있지만 전기차 시대가 아예 끝난다. 오지 않는다. 이랬을 텐데 이건 불가능하다. 그쵸? 이런 거는 그냥 애초에 뭐 그런 거죠. 내가 길 가다가 내 옆에 있는 건물이 무너져서 나를 깔아뭉갤 확률, 그래서 내가 죽을 확률, 사람들이 살면서 그 정도의 이 확률은 계산하고 살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지금 봐야 될 건 철저하게 가격 전략이다. 그쵸? 그러면 2월 7일을 기준해서 에코프로 BM을 토대로 내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대를 찾는 것, 그게 핵심 사항이고요. 그 내용을 여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단기 뭐라 그랬습니까? 2주.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2주 안에 수익 전환, 가격이 디테일하게 진입이 돼야겠고요. 그러려면 내용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20페이지에 달하고 무엇보다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야기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내용 준비를 해온 거니까 무료로 공개를 합니다. 그쵸? 영상으로 이야기 진짜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신고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데 그 신고가는 진짜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쵸? 아까 전에 뭐 기아나 뭐 삼성물산 이런 것들 제가 다 보여드렸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1월 24일 날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12월 달에 이미 다 신고가 가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시장 주도주를 공략할 때 신고가를 공략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로 인한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